자, 254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어떨 때 적용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보면 점유할 정당 권한이 없는 자가 진자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을 반환, 회복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점유할 정당 권한이 없는 자가, 그래서 제가 요 201, 202, 203조 할 때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자, 갑이 지금 올과 병 사이에 건물 상가 매매가 체결되었어요. 매매가 체결되어서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한 달에 월세가 1,080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자마자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필요비 비용이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서 1층 일부를 통유리로 만들기 위해서 벽을 헐었습니다. 멸실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갑이 나타나서 이 부동산 소유자는 나다. 이 을이 등기서를 위조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해서 가져갔으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돌려달라고 지금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 지금 병이 해야 되죠. 잘못됐습니다.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반환 청구는 현재 점유자이니까 반환해달라 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갑이 승소했어요. 그럼 진자한 권리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네, 진자한 권리자는 갑이에요. 그럼 점유자는 진자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이 병의 입장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진자한 권리자에게 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이 병은 그동안 받았던 월세도 돌려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따랐던 비용 3천만 원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면서 1층 통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1층 벽 일부를 허물었잖아. 멸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없게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진자한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그 점유하는 동안에 발생됐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것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과실 수치권 문제입니다. 다음에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음에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것. 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차례대로 201, 202, 203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실수취권에 관해서는 201조를 보니까 이 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수취했던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을 보면 악의 점유자는 되어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했던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되어 있습니다. 소비했거나 과실로, 즉 잘못으로 인하여 수취를 못한 때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라 되어 있어요. 결국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수취했던 과실을 바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지가 소비를 했다. 그럼 대가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의 점유냐 악이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효과가. 그런데 폭력이나 엄비한 점유도 무슨 점유와 같이 본다? 거기에 사망을 보면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엄비한 점유에도 준용한다 되어 있으니까 결국 폭력에 의한 점유, 엄비한 점유도 악의 점유와 같이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실이란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말한다. 맞습니까? 천연과실은 용법에 따라 산출되는 거,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연과실 대표적인 게 사과나무의 사과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젖소에 나는 우유 이런 것들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건물 사용 대가로 받는 게 뭐고? 임대료, 토지 사용 대가로 받는 게 치료 이런 거죠. 돈 사용 대가로 받는 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천연과실은 문제가 없고 항상 차임이나 치료가 과실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차임이나 과실은 대표적인 뭐다? 차임이나 과실이 아니고 차임이나 치료는 대표적인 과실에 속합니다. 그걸 여러분 책 182페이지 보면 183페이지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이란 말이 나옵니까? 나오죠? 거기에 2번 원물 과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발생하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천연과실은 용법에 따라 산출되는 것, 3번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것. 그래서 차임, 임대차에서 차임입니다. 금전에서 이자 대표적인 것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용어해설할 때 비슷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월세는 이 을이 병이 만일 선이면 그동안 받았던 월세 돌려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악일 때는 월세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과실을 했을 때는 방금 말하던 천연과실, 법정과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포함시킨다 했죠. 물건의 사용 이익도 똑같이 포함시킵니다. 예컨대 봐봐요. 이 병이 남에게 빌려줬으면 임대료가 있지만 자기가 사용했으면 임대료는 없잖아요. 그럼 사용함으로써 누린 이익을 뭐라 한다? 사용이익.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과실걸음 모두 포함시킨다. 물건의 사용이익을 항상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물건의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 없지만 악의점유자는 물건을 사용함에 따른 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건의 사용이익도 뭐와 같이 취급한다? 과실하고 같이 취급합니다. 물건의 사용이익 되겠습니까? 255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된다. 물건을 사용하는 이익, 즉 사용이익도 뭐에 준한다? 과실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민법 끝마칠 때까지 과실걸음 모두 포함시킨다.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선의점유라 그러는데 선의기만 하면 될까요? 무과실도 필요할까요? 네. 법조문에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술취한다 되어 있죠. 따라서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선의기만 하면 되지 뭐는 필요 없다? 무과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가 말하기를, 판례는 묘하게 말합니다. 선의점유란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인데 다만 오신할 때는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요거 마치 무과실을 요구한 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판례가 무과실이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외울 때 그냥 판례 그대로 외웁니다. 판례는 과실 수취권이 있을 때 선의점유란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것이고 오신할 때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요한다. 그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오신할 만한 근거를 요한다. 이해되겠어요? 그 판례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신할 만한 근거를 요한다. 그러면 선악 중에 뭐로 추정됩니까? 선의점유 추정되게 안 되게? 아까 된다 그랬잖아. 무과실 외에는 다 추정된다니까. 따라서 일단 점유하면 선의점유는 추정됩니다. 자, 추정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기억해야 돼요. 선의점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선의점유는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를 제가 선의점유를 했죠.
근데 여기서 선의 점유할 때 선의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이 있다고 오시내야 돼요. 뭘 포함해야 된다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점유했으면 선의 점유는 맞죠?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있다고 오신했으니까. 그러나 유치권자에게는 근본적으로 뭐가 없느냐?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 자체에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는 선의 점유는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과실수취권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의 점유란 좁게 말합니다.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이 있다고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는 본건, 예컨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유치권밖에 없죠. 유치권, 질권은 여기서 말하는 선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역에 나옵니다. 기역, 선의 점유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는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과실수취권은 여기서 선의점유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선의점유고, 두 번째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다만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 근거를 요한다는 게 판례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과실수취권입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 을이 80만 원 수취했어요. 과실을. 그럼 진짜한 권리자에게 80만 원 반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부당이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을이 지금 건물을 사용했다. 그동안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선의점유일 때는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악의 점유자는 수취했던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소비했으면 대가를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대가를 보상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의점유, 악의 점유입니다. 다시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인데 이것은 점유자의 기책 사유로 멸실훼손됐을 때입니다. 즉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됐을 때 지는 책임이고, 처음부터 점유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으면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의냐 악이냐 나누는 건 똑같은데, 선의는 다시 뭐로 나눈다? 자주냐 타주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의고 뭐일 경우에는, 자주일 때는 현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점유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때는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고,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데로서 배상하면 된다 했죠.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타주 점유자는 전 손해를 다 배상해야 돼요. 악의 점유는 도둑놈이죠. 도둑님이 훔쳐물 썼을 때는 전손해 다 배상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가 전손해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데, 선의인데 자타 나누는 걸 보십시오. 요 그림을 요 밑으로 그립니다. 을이 병에게 지금 건물을 매매해 줬어요. 그럼 매수인은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고 신했으니까 무슨 점유입니까? 선의 점유 맞죠? 그리고 매수인에서 점유해지니까 무슨 점유다? 그럼 이 병이 물건을 부술 때는 누구 물건 부순다고 부쉈습니까? 자기 물건 부순다고 부쉈으니까 더 이상 책임 물을 수가 없고 현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임대를 줬어요. 아니면 전세를 줬다. 그럼 이 병은 전세권 있다고 믿었으니까 무슨 점유는 맞다? 본권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전세권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죠. 그럼 타주 점유가 되면 자기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타인 물건을 자기 고의과실로 멸실시켰을 때는 전손에 다 배상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점유라도, 선이라도 무슨 점유면 타주 점유면 전손을 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202조 세 번째 줄을 봅니다. 소유 여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나옵니까? 요 조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조문이 소유 여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소유 여사가 없는 점유, 이 말은 줄이면 타주 점유자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도 손해전부를 배상하라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비용 상환청권. 요거는 얼마나 더 자주 나오는지, 요거는 뭘 불문하게? 선악을 불문합니다. 이 말은 비용은 뭘 불문한다? 선의하기 구별할 필요 없이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은 필요비와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라는 것은 가치를 유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게?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 되어 있어요.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법조문에는 뭐라 되어 있다? 계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고칠 견자, 양호한 양자니까 양호한 것으로 고친다. 그게 계량 아닙니까?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세요. 갑이 진정한 소유자 맞아요. 근데 점유는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병이 하는데 이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면 하면서 여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자연 현상에서 가치가 하락하게 안 하게 노후화되면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걸 노후화되지 않도록 이 병이 뭘 필요했다? 가치를 유지시키는 데다는 비용이 들어갔다니까. 이 비용을 만일 들이지 않았으면 3억짜리라도 가치가 떨어져서 2억 8천만 원 올 것인데 2천만 원 들어서 3억짜리를 그대로 유지시켜줬으니까 회복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요 2천만 원금 지금만큼은 갑이 불로소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을이 악의 점유자인지 선인지 관계가 없이 요 비용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선의 악이 구별할 필요 없이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선악 불문하고 돌려줍니다. 외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도둑놈도 비용은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있다고.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청구권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도둑놈도 비용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러면 됩니다. 자, 필요비는 거기 있듯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필요비 상환 청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어요. 단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를 받을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뭘 수취했을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 이왕 내가 뭘 취득했으니까 과실을 수취했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너가 부담하라 이 말입니다. 요때 과실에는 물건을 사용한 사용이익도 포함되게 안 되게 항상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병이 건물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건물을 사용하면서 도배를 했습니다. 그 도배가 필요비입니다. 그 도배비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너가 건물을 사용했으니까 그때 사용에 따른 이익은 그런 필요비는 너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을 수취했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기와가 날아갔다. 기와를 새로 이은 필요는 받을 수 있게 없게. 그건 통상 필요비 아니고 임시 필요비 내지 특별 필요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필요비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에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데 앞으로 여러분 유익비라는 게 지상권에도 나오고 전세권에 나오고 임차권에 나오는데 모든 유익비는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가 적용돼야 돼요. 첫 번째, 가액의 증가가 뭐 해야 된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다음에 누구의 선택에 쫓아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정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유익비에 관해서는 법원에 상환기간을 허위 요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환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요청할 수 있다?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항상 유익비가 나오면 이 세 마디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유익비란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데 갑이 지금 가지고 있던 건물이 상가 건물이었어요. 상가라 그러면 더욱 더 주택입니다.
근데 이 병이 지금 점유하는 겁니다. 저 위에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LPG 가스밖에 안 들어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병이 점유하면서 도시가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도시가스 집어넣는데 들어간 비용이 60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집이 예컨대 3억 나갑니다. 그럼 도시가스 넣기 전에는 3억이었는데 도시가스 들어오면 이 집이 들어간 비용, 여기 뭡니까? 지출 금액이잖아. 그만큼 오를까요? 더 가격이 오를까요? 더 오르죠. 보통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2,500에서 3,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도시가스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집 가치가 3천만 원 증가된 거예요. 그럼 증가액은 얼마라고? 3천만 원. 지출액은? 그래서 지출액과 증가액이 반드시 같이가 아니에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였는데 주택이었습니다. 이건 리모델링인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엄청 많잖아 리모델링. 그럼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간 비용이 뻑하면 3천에서 5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병 사모님이 홍 하면서 5천만 원 집어넣었어요. 지출 금액이 얼마라고? 그럼 이 집이 안 하는 것보다 5천만 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 그건 이 리모델은 지 좋게 한 거지 다른 사람이 받는 좋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껏 올라봤자 얼마 정도? 그럼 지출 금액은 5천인데 증가액은 2천입니다. 이렇게 지출 금액과 증가액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은 누가 한다고? 병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회복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나오죠. 회복자의 선택에 좋습니다. 두 번째, 이 경우 5천만 원을 리모델링 비용 들었죠? 근데 이거로 나서 3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재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가격이 같아 안 같아? 그 가액의 청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래되면. 그럼 가액의 청구가 없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가액의 청구가 뭐 할 때? 현존할 때. 그럴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비는 예상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예상할 수 없고 금액이 고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자 갑의 입장에서는 일순간 돈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법원에 내가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요 상환 기간을 조금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3월 1일 날 반환할 때, 자, 목적물은 반환하라. 다만 유익비는 10월 1일까지 변제하라. 이렇게 유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상환 기간 허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비는 되게 안 되게? 안 돼. 어디만 된다? 유익비만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언제나 유익비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나오는 것. 잘 기억하면 됩니다. 유익비. 자, 다시 문제 비용 상환 증권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 시기는? 예? 필요비는 발생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요? 봐봐요. 이 병이 점유할 때 자기 물건인 줄 알고 점유했는데 어찌 필요비는 발생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응? 생각을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이 경우 갑이 등기소를 유지해서 을이 등기소를 유지해서 병에게 매각해서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 누구 거라고 점유하고 있다고 좀? 지 거라고 매수해서는 그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비 들었을 때 갑에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 부동산은 위조돼서 나한테 매각했다? 내가 필요비 들었으니까 돈 줬어요. 그러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 따라서 이거는 언제 때 청구할 수 있다? 회복시. 반환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 적시라고 하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행사 시기, 비용 지출 당시가 아닌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 청구를 받거나 점유를 반환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지출 당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점유자죠.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냐? 항상 회복 당시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즉 지출 당시 소유자는 누구인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회복 당시 소유자입니다. 즉 현재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병이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현재 회복자는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지출 당시 소유자입니까? 현재 소유자에게 됩니까? 무조건 현재 소유자에게 합니다. 무조건 현재 소유자에게, 즉 현재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회복자에게 청구합니다. 지출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하는 거 보십시오. 갑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도중 비용이 발생됐어요. 이 비용에 관해서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주인에게 반환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지금 말하는 203조에 따라 비용 청구할 수 있게 없죠. 203조. 자, 이 을은 지금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차 권한이 있죠.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래서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비용 지출했어요. 드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203조에 따라 비용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상권자가 점유하면서 목적물을 반환합니다. 그럴 때 203조에 따라 비용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을은 지금 즉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 위조됐다니까.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없어. 을은 병원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203조는 점유할 정당 권한이 없는 자가 진자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는 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그 법률 관계에 따릅니다. 임대차는 무슨 법률? 임대차. 전세권은 전세권. 지상권은 지상권의 규정에 따르지 201조는 20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3조는 적용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책 254페이지를 가보십시오. 따라서 나올 겁니다. 3번을 보십시오. 의 3번을 보면 254페이지 의 3번을 봅니다. 따라서 보면 나옵니까? 그럼 2번을 먼저 보세요. 201조 내지 203조는 소유자가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담당한다. 3번 따라서 임차권, 전세권 등 본권에 기하여 타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그들 사이 관계는 본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인 임차권, 전세권에 따라야 되지 201조 이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조 이하는 점유할 정당 권한이 없는 자가 진자한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적용되고, 임차권자가 비용 청구하는 것은 629조에 따로 나와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비용 상환지원권 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자, 259페이지 작년 출제된 문제입니다. 3번을 보십시오.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지원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맞습니까? 비용은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맞습니까?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번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내가 이 상환유예 요청 어디만 가능하다고? 유익비만 된다고 이 연사 방금 했잖아. 그런데 3초도 안 돼서 틀린다니까. 2달 지나면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오늘 한 문제로도 작년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게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어렴풋이 기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어디만 나오는 것이다? 유익비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유익비도 항상 똑같이 들어갑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쫓는다. 법원에 상환기간 허용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다음에 점유보호청구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를 좀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첫날이고 첫날이란 새해 첫날이죠. 여러분 구정시했잖아.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지. 그래서 집에 가서 아직 남았던 부침개 더 먹어야 되니까 일찍 마치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